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2일이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이 14,000원 그리고 13,500원 이 부분에서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탈하는 흐름들은 아니죠. 일단 아래 꼬리를 좀 말아 올리면서 주가가 좀 이탈을 할 뻔했는데 아래 꼬리를 또 말아 올리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 이제 추세가 밀집되고 있는 여기 이 저항 구간이고요. 여기가 저항 구간이고 아래 추세적인 지지 구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약간 삼각형으로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부근에서 돌파를 하든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매물을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조금 열어놓고 바로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두산 인프라코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 정지가 6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에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 제뉴인이라고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 주식을 8,500억에 취득을 한다. 건설기계 지주사로 등급을 한다. 이 소식이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8,500억 원에 취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납입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럼 이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 자구안을 진행을 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럼 이제 두산 인프라코 주식을 8,500억 원에 취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두산중공업이 이 금액이 납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주겠죠. 공시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구안이 거의 대부분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남은 게 두산 인프라코어의 거래 정지가 된 다음에 여기서 배분을 해서 두산중공업으로 들어오는 이 주식의 합병적인 부분들이, 이거는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증권 업무에서의 영향이다. 이 기업의 증권 부분들이고요. 이 기업의 가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실적의 이 내재 가치의 변화, 이 기업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이 기업의 변화는 그 두산인프라코어를 받으면서 주식주가 들어오고 자구안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부채를 감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구안에 대한 이 내재 가치의 기업성에 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인프라코어를 분할을 해서 두산중공업으로 배정을 하면 두산중공업으로 합병이 된다. 두산중공업으로 합병이 돼서 상장이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권 업무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증권 업무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부담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인프라코어랑 괴리감이 이렇게 크지 않기 위해서 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랑 두산중공업이랑 두산인프라코어를 10,000원에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졌어요. 9,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두산중공업이 13,000원, 15,000원이고 15,000원이야, 16,000원이야. 그럼 괴리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으로 변경 상장되는 그 싸게 산 주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괴리감이 발생이 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들이 되겠죠. 왜냐면은 두산중공업의 분할 합병이 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주식수를 또 받게 되면 두산중공업이 가격이 좀 높으니까 배정돼서 받고 합병이 돼서 상장이 돼버리면은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되니까 시세 차익이 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적용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13,500원, 14,000원 이 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추세가 그래도 변화가 일어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관망, 일단은 홀딩,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소식이 하나 더 있었었죠. 원전에서 수소에너지 생산 탄소제로를 도전한다.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지금 뭐 친원전 성향의 정치인이 뭐 당선이 되고 보궐선거에서 뭐 어떻게 됐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수소를 대량 생산하면서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원자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최대 과제 중에 하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미국의 원전 현황은, 원전에 한때 폐쇄 정책을 추진하던 미국은
오바마 정부 이래 원자력 발전이 미국을 저탄소 경제를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원전 건설 기술 개발과 기술 설비 업그레이드 등등등 이런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탈원전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모르죠. 정부가 교체가 됨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가 됨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로 또 전환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죠. 자,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고온 수전의 방식이 효율이 30%가 더 높다. 생산 단가도 대폭 낮출 수 있다. 원자력 수전의 수소 가격은 킬로당 3,500원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수전의 수소 가격은 9,000원에서 10,000원 3분의 1 수준이다.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10년 내에서 상업화, 원전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10년 이내에 상업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이든이 청정에너지 투자 계획에 원자력 부분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 근데 4월 22일, 23일에 기후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해서 청정에너지로 분류를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화두다. 지켜보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수소 산업도 그렇고, 원전 산업도 그렇고, 원전이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실적이 악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되지만, 사실 뭐 두산 건설 때문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말은 탈원전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원전에 탈원전이 안 되고,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원전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실적적인 부분들을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밑에 뭐가 있죠? 두산 퓨어셀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지배구조의 순이익, 지배 주주의 순이익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면 1타 2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두산인프라코랑 괴리감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4월 22일에 나오는 그리고 해상풍력도 있어요. 해상풍력 관련돼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는 주가를 이탈하는 모습들도 아니고 보합권에서 단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래 꼬리를 또 말아 올리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성 있는 홀딩 그렇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3,500원이나 14,000원을 좀 강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자구안도 마무리가 됐겠다.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채도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재무를 좀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회사로 그 두산 퓨어셀도 그렇고 두산 밥켓도 그렇고 좀 깔아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 두산중공업을 완전히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체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강세를 엄청나게 좀 많이 보이진 못하겠지만 두산인프라코어랑 같이 올라가면 되니까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이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